안녕하세요. 메이커즈 어학원에서 케미스트리 대표 강사를 맡고 있는 켈다바 박소혜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온라인 설명을 통해서 올해 AP exam과 SAT Chemistry exam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또 제가 수업을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 그리고 이번 연도 수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가감없이 좀 많은 부분들을 오픈해서 정말 유용한 정보들과 또 제가 수업하는 그런 스타일들에 대해서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기대하고 들어주시고요. 이번 스프링 AP Chemistry 또 SAT Chemistry에 대해서 설명해 시작하겠습니다. 네, Kelda's AP Chemistry Number 1, Why Kelda T? 사실 이제 2번에서 5번까지는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시간표에 대한 거죠. 그래서 그 시간표를 굉장히 성의 있게 잘 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홈페이지에 충분히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오늘은 제 수업의 특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Why? 자, 저는 일단 Chemistry Education, 화학 교육을 major 했고요. 그리고 Chemistry만 강의하고 있습니다.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Passion and care, 굉장히 열정적으로, 굉장히 성의 있게 아이들 하나하나를 열심히 케어하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고, 아이들 입장에서 좀 시달리고 그런 상황이죠. 네. 그리고 complete analysis, 이제 시험에 대한 analysis들은 사실 뭐 거의 정복했다고 보여질 정도로 많이 정리가 잘 되어 있고요. 아이들이 정말 exam에서 perfecting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맡은 아이들에 대해서 성적으로 보여드리는 거고, 또 아이들을 정말 잘 준비시키는 게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저희 맡은 아이들에 대해서 스페셜하게 케어하기 때문에 제가 수업을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거의 오픈을 많이 하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작년에 저랑 수업했던 아이들의 스프링 브레이크 때 구글 드라이브 폴더입니다. 각 반별로 저렇게 예쁘게 잘 정리가 되어서 아이들과 수업 이후에도 계속해서 모든 자료들을 VOD로 쉐어하고 있어요. VOD뿐만 아니라 모든 제가 필기한, 예쁘게 필기한 그 모든 자료들을 저렇게 쉐어해서 정리가 되어 있고요. 굉장히 보기 편하죠. 한 반 것만 조금 열어보면 이렇게 each date마다 아이들이 잘 찾아볼 수 있게 US 날짜, 코리아 날짜, 요 봄방학에 우리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수업이 많이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아이들이 그때그때 룩업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 부분은 이제 AP exam, 2020년 AP exam을 준비한 아이들의 성적표 폴더입니다. 네, 그래서 뭐 성적표 양식도 제가 다 직접 만들어둔 것들이 있고요. 또 학원용 코멘트,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또 아버지께서 직접 받아보신 그런 성적표 내용들, 코멘트들이 있고, 한 명 한 명의 폴더마다 학생, 저, 그리고 TA가 같이 쉐어해서 아이들이 FRQ를 푼 거를 업로드하고, 또 제가 채점하고, 또 조교한테 또 워크를 시키고, 뭐 이런 부분들로 해서 한 명 한 명의 폴더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름을 공개할 수는 없어서 저 리스트가 사실 굉장히 긴데요. 파워비만 지금 크롭 이미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명의 성적표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학생들의 성적표를 이렇게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작년에 3월 25일에 시험 봤던 내용이고, 저렇게 점수가 아예 없는, 3번 지금 점수가 아예 없죠. 또 2번 문제도 원래 10점짜리인데 지금 3점짜리예요. 아이가 3점밖에 못 맞은 게 아니라 3점 만점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2020년에 어쩔 수 없이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바뀌어서 많은 내용이 시험 범위에서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중요한 FRQ들을 풀려야 했고, 그 중요한 FRQ에서 나오지 않는 문제들을 빼고 이제 시험 이 성적을 다 포맷 자체를 업데이트해서 그것을 성적표에 반영해서 아이들하고 성적을 매겼고요. 이 친구는 지금 굉장히 잘했네요. 러스코가 94.8점, 굉장히 잘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에 코멘트가 나가고, 각 연도마다, each year마다 AP 스코어가 5점이 몇 점인지 대한 기준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5점인지 4점인지가
매일매일 수업마다 나오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지만 굉장히 텐션, 긴장감을 가지고 열심히 수업에 참여를 해주는 이제 그런 AP 수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다른 한 명을 좀 보면은 이 친구는 지금 61.8점, 이제 3점을 받았죠. 이 시험에서. 네, 그래서 뭐 이때 6번, 7번을 아이가 풀어오지 않아서 그런 거였긴 했지만 그래도 각각의 문제마다 어떤 부분들이 아쉽게 풀었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코멘트를 써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코멘트만 나가고 정작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방금 봤었던 그 성적표의 두 학생들의 실제 FRQ를 제출한 내역입니다. 네, FRQ 제출한 내역을 봐주시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서 아이들의 저 기록들이 있죠. 아이들이 푼 거에 제가 빨간색이 다 제가 쓴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틀린 게 아니라 이 해에 빠졌던 시험 문제고요. 시험 범위에서. 그러면 저렇게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하나하나 분명히 맞는 내용이지만 너가 이런 워딩을 잘못 썼어. 이런 워딩을 이렇게 커렉션을 해줘야 돼.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줍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성적표에 있었던 친구의 FRQ 제출 내역이고요. 두 번째 성적표에 있었던 친구는 이렇게 썼습니다. 물론 문제집 바로 밑에 뭐 풀어도 되고 따로 노트에 풀어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수업 전에 반드시 디지털 카피로 저에게 제출을 해줘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뭐 코멘트를 저렇게 써줍니다. 그럼 저 부분을 보고는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아이들이 물론 성적표 자체, 리포트 카드로도 받아보지만 저렇게 문제 바이 문제마다 그냥 몰라서 틀린 거 말고요. 아는데도 정확하게 쓸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랑 확인하는 작업을 갖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도 작년에 또 시험 포맷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시험 문제를 다 새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AP 스타일로 다 한 세트 만든 게 아니고요. 8세트인가를 만들어서 아이들 시간을 다 재서 풀리고 그 시험 기준에 맞게 성적을 내서 다시 한번 파이널 정리를 또 시켰어요. 문제를 만들었어요. FRQ 문제를. 그럼 그것만 할 수 있냐? 이거는 작년에 만든 건 아니에요. 근데 AP exam의 트렌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트렌드에 맞게 멀티플 문제도 다 제가 만들어서 풀립니다. 사실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겠죠. AP 스타일로 AP 그레이더들이 어떻게 채점하는지까지 완벽하게 분석을 한 다음에 그 스타일과 그 패턴과 또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물어보는지를 맞춰서 멀티플과 FRQ 문제를 다 내고 그 채점 기준대로 채점까지를 합니다. 네, 그렇게 제가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결과 피드백들이 오죠. 어머니들께 또 아이들께 옵니다. 네, 이렇게 아이들 성적 결과들이 좋았는데요. 아이들의 이름들은 지우고 이제 몇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하실 부분이 있어요. 정말 그러면 케미스트리를 잘 가르친다는 게 뭐냐? 뭐 이런 생각을 저는 이제 사실 항상 합니다. 좋은 자료, 뭐 자료가 많다. 중요하죠. 중요해요. 그리고 뭐 교재 잘 써야 당연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 대해서 FRQ 첨삭 일일이 다 해주고 그리고 아이들 성적표 관리 잘 해주고 어머니께 피드백 매일매일 나가고 그리고 뭐 최대한 매일 나가려 하지 못 나간 날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도 따로 카톡하면서 Q&A 하고 그리고 주중에 프리 Q&A 시간으로 제가 Study with me 시간도 따로 해서 아이들 공부도 따로 시킵니다. 그럼 그 모든 걸 다 하면 좋은 강사냐? 좀 아쉽다고 생각해요. 정말 강의를 잘한다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티칭을 잘한다는 거는 정말 생각이 바뀌어야 되죠. 케미스트리를 보는 컨셉, 정말 아이들이 갖고 있는 미스컨셉션들이 있어요. 그런 퍼스펙티브를 강사가, 쌤이 인사이트를 가지고 아이가 한마디만 잘못해도 저 친구가 어느 부분에서 헷갈려서 어디에서 꼬여서 저 얘기를 하는구나. 맞았어도 정말 찍어서 맞은 친구가 있고요. 틀렸지만 그 한 부분만 커렉션 하면 갑자기 퍼즐이 다 풀린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wrong answer 얘기했어요. 답이 A인데 뭐 이 친구도 둘 다 B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거의 다 아는데 5% 모자라서 B를 고른 친구고 이 친구는 정말 몰라서 B를 찍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죠? 저는 알죠. 저는 압니다. 한 번 대화해보면 알고 확실하지 않으면 다시 다른 것을 물어봐서 알고
눈빛으로 알고 대화로 알고 또는 그래도 혹시 몰라서 제가 그래도 혹시 놓치는 게 있을까봐 그래서 아이들이 쓰는 FRQ를 읽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수업은 정말 라이브로 진행을 하는 거죠. 네, 물론 제가 비디오 강의를 많이 찍어서 온라인에 올려놓은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 강의들도 물론 중요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self-teaching, 스스로 self-discipline 되어 있는 친구들은 충분히 그런 것들로 많이 뉴트런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좋은 교재, 좋은 자료, 뭐 시험 문제 다 좋아요. 그렇지만 정말 강의에서 얻을 수 있고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성적을 올려줄 수 있는 거는 아이가 정말 헷갈려하는 부분, 이해를 하는지 못하는지, 어느 챕터에서 어떤 컨셉트에서 스페시픽하게 막혀 있는지 그거를 봐주는 게 강사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해주지 않으면 좋은 강의를 한다고 할 수 있을까? 라는 게 제 퀘스천입니다. 좋은 교재 책 그거 제가 무시하는 거 아니고요.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강사의 자질에 대해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케미스트리가 이런 거였구나. 이 부분에서 정말 크락션이 되는 걸 느낄 때 머릿속에 정말 라이트버브가 불이 반짝 켜지면서 그 부분에 대한 understanding, full understanding을 돼서 한 단계 한 단계 이해도가 스테이지가 달라져요. 그거를 경험하면 쉽게, 절대로 쉽게 배운 내용을 까먹는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어떤 서브젝트나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뭐 아니면 학원에서 잘 배웠대요. 잘 배웠는데 문제를 못 푼대요. 생각이 안 난대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이해를 안 했던 거죠. 공부를 안 했던 거예요. 그거는 이해를 했던 게 아니고 배웠던 게 아닙니다. 정말 배우면 생각이 바뀌고 사고의 프레임이 바뀝니다. 그거를 하는 거를 강사가 같이 워크스루 해주는 거를 아이들이 따라와 줄 수만 있다면 제가 이 친구를 마스터링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니 나를 좀 따라와 다오. 그게 저의 이제 아이들 향한 요구고요. 그거를 열심히 정말 스텝 바이 스텝 잘 따라와 줘서 정말 케미스트리를 마스터 레벨로 하고 졸업하는 너무너무 뿌듯하게 너무너무 고맙다고 컨피던트하게 졸업한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칼리지 가서 너무 고맙다는 거는 뭐 고맙죠. 근데 막 제가 너무 고맙다기보다는 정말 배우는 게 재밌는 거예요. 왜냐면 하이스쿨 레벨 정도만 마스터가 되고 나면 칼리지에 가서 케미스트리에서 another 레벨에 가는 걸 친구들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하는 데서 희열을 느끼고 그 부분이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케미스트리를 진짜 배운다. 정석대로 배우면 성적이 나와야죠. 정석대로 배우니까 성적이 안 나온다? 그런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해 엑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또 다르죠. Administration 1이랑 2는 Chemistry 같은 경우는 페이퍼고요. Administration 3는 디지털 시험이라서 EDT 기준으로는 12시만 한국에서 보신다면 1AM입니다. 뭐 그런 시간에 보게 될 거고요. 네, 이렇게 3번으로 이루어지는데 한국 상황에서 Administration 1이랑 2가 많다고 들었지만 3로 보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겠죠. Late exam이니까요. 요번에 시험 문제가 또 Administration 1 and 2, 페이퍼 엑셈하고 페이퍼 3하고 문제 개수를 다르게 했어요. 문제 구성도 달라요. 시간은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이 credibility, 어떻게 average하고 어떻게 성적을 낼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전히 퀘스천이 있지만 칼리지 보드가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겠죠. 그리고 뭔가 솔루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5점, 4점, 3점, 2점, 1점 요 이제 2019년도 기준이고요. 매년 기준이 다르지만 75에서 80점 정도가 5점이 되는 컷라인으로 형성이 되고요. 멀티플 FRQ 합쳐서 3시간 15분, 멀티플 60문제입니다. 10문제 더미예요. 물론 더미가 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멀티플이 1시간 30분 동안이고 칼큘레이터 없어요. 칼큘레이터 없지만 계산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FRQ 7문제고요. 1시간 45분, 3 long, 4 short. 굉장히 FRQ가 좀 포션이 크죠. 그렇지만 점수 자체는 50-50가 들어갑니다. 사실 말이 80점이지 멀티플 섹션에서 40 out of 50, FRQ 섹션에서 40 out of 50 맞는 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아이들이 거의 잘해도 분명히 실수라는 게 있고 시험 때 뭐 당황해서 막히는 게 있기 때문에 아주 쉬운 상황은 아니죠. 물론 FRQ 풀 때는 칼큘레이터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온라인 시험이 이제 late exam만, Administration 3만 온라인 시험이 되면서 온라인 시험에서는 멀티플 60문제 1시간 30분 똑같고요. 세컨드 멀티플 섹션이 또 있다고 해요. 그래서 40 question이고 1 hour입니다. FRQ는 3문제 45 minutes고요. 2 short, 1 long. long이 하나밖에 없어요. 자, 이런 부분이 있어서 되도록 페이퍼 엑셈인 것이
좋다고 보여지고 또 이제 온라인 시험의 경우에는 작년과 다르게 이제 사진 찍어서 보내거나 스캔 이런 거 다 안 되고 무조건 타입하는 것만 가능하게 그렇게 시스템을 정비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2019년도 기준으로 케미스트리가 11.5% 5점을 받았어요. 네. 지금 보면 5점이 그렇게 적진 않죠. 바이올로지나 뭐 인바이사이드, 피직스가 더 적습니다. 그렇지만 4점까지 보면은 사실 케미스트리가 이렇게 만만한 과목은 아니고요. 5점, 4점을 합쳐 생각하면 절대 많지 않습니다. 자, 2020년도 기준으로 봐도 마찬가지죠. 네, 뭐 바이올로지, 그다음 피직스 1이 더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5점만 놓고 봤을 때 근데 사실 케미스트리도 굉장히 테이커스, 시험 보는 친구들이 많아요. 또 4점으로 봤을 때는 또 역시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쉬운 과목은 아니고 아이들이 분명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만 그만큼 노력을 했을 때 반드시 보상이 따르는 과목이다. 왜냐하면 솔직히 칼리지에 가서 이과를 가는 친구들이라면 케미스트리가 들어있지 않은 메이저 찾기가 더 힘들어요. 굉장히 케미스트리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기초과학, 펀더멘털 사이언스라고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제대로 했을 때 아이에게 분명한 페이오프가 있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전반 날짜 스케줄이고요. 저희 이제 3월 기간 동안에 12회 수업 이루어지고 이제 10번 3시간씩 오전웨이 수업이 있고 2번은 3시간 시험 보고 2시간 리뷰하는 그런 막 테스트 시간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스케줄, 그다음 동부 서부 시간 뭐 이렇게 있는데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학생들 말고 외국인 학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3월 이제 봄방학 듣고 나서 4월 토요일 오전으로 듣는 친구들 또 3월 봄방학 스케줄마다 날짜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조금 스케줄이 복잡해서 꼭 정확한 거는 홈페이지나 학원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A가 제일 시수가 많고요. 근데 뭐 많다는 게 A만 더 많이 잡은 게 아니라 원래 제가 하는 커리큘럼이 A랑 H합니다. 근데 B, C, D는 아무리 날짜를 추가해도 수업 시간이 조금 모자라서 못 풀게 된 세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원하면 VOD로 추가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반 거, 그날만 그 몇 회 빠지는 1, 2회 수업만 다른 클래스 거로 들어도 됩니다. 이제 그렇게 가능하게 짜여져 있고 어느 수업을 들어야 되는지 다 표시를 해 놓았어요. 그래서 상세한 실러버스 홈페이지에서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맡은 아이들에 대해서 매주 무료로 Q&A 수업이 있고 이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아이들이 질문이 있든 없든 와서 독서실 마냥 같이 공부하면서 공부하다 모르는 거 끊임없이 질문하고 또는 다른 친구들이 질문한 거 들으면서 클래리파이 하고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질 수 있도록 제가 꼭 서포트를 하면서 챙기는 편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최종 쪽집게 특강 파이널 리뷰가 시험 직전에 2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드미션 2와 3로 보는 친구들을 위한 추후 파이널 특강 추가 수업은 나중에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네, 저 수업까지 해서 저희의 수업이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될 거고요. SAT 케미스트리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P 케미스트리 시험을 본 친구라면 웬만하면 SAT 케미스트리를 보는 거를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Why Kyoda T and Why SAT Chemistry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스케줄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에 대한 소개는 아까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제가 최근에 학원 홈페이지에 올린 제가 쓴 칼럼이고요. 마스터 프랩 사이트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SAT 케미스트리 시험이 중단됐죠. 5월하고 6월까지는 International US 빼고는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필요 없는데 뭐하러 보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시험 자체가 폐지된 건 사실이죠. 그러나 why not? 마지막까지 찬스가 있다면 트라이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준비를 너무너무 많이 해야 되고 아이가 하나도 모르는데 이제 컨셉트를 시작한다 이러면 좀 무리가 있겠지만 컨셉트를 배운 적이 있거나 또는 관련된 AP 서브젝트를 하고 있다면 트라이를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여져요. 사실 SAT 서브젝트 테스트는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 시험이에요. 그래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친구들은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시험은 아닙니다. 막상 풀어보면 너무너무 쉽게 800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배우고요. AP를 하기 전에 프리-AP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10학년 때 케미스트리만 들어도 분명히 AP 케미스트리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지장이 굉장히 많아요. 학교 커리큘럼 자체가
어떤 학교도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셔널 커리큘럼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굉장히 애매하고 30% to 70%이 굉장히 different range, different depth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자율성이 정말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AP를 준비할 때 AP에 막상 가서는 너무나 뉴한 토픽이 많습니다. 원래 케미스트리가 2년 코र्스이기 때문에 그 1년 과정에서 pre-AP에서 충분히 딥하게 배웠었어야 되는 그 내용들이 하나도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은 거죠. 근데 SAT 케미스트리는 official exam이고 standardized exam이기 때문에 전체 범위를 커버합니다. 라이트하더라도. 그래서 그거를 한번 공부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생각이 정리가 되고 standardized exam을 가지고 내 실력이 진짜 이 정도구나 라는 파악이 정확하게 돼요. 그래서 핑계를 댈 수 없어요. 잘하는 줄 알았어요. A였어요. 근데 시험 보는데 맨날 600점이야. 그러면 아직은 내가 부족하구나.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공부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정말 많이 성장을 하고 APA를 가서도 정말 GPA나 이런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빠져요. 그럼 시험이 빠지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시험이 빠지니까 그럼 공부도 안 하냐? 그게 칼리지 보드나 대학교가 원하는 방향은 아니겠죠. 공부를 하지 말라고 그 시험을 뺀 게 아니라 그럼 정말 제대로 기초적인 공부를 해라. 너무 라이트한 멀티플 포커스하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제대로 되는 공부를 해라라는 의도에서 시험을 뺐다면 그럼 정말로 기초과학 개념 공부에 시간을 쏟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SAT 케미스트리 메이랑 주은이 안 보는 친구들을 하더라도 여름방학에 정말 제대로 공부하는 그런 시간들을 조금 할 애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기회가 되는 친구들이라면 메이랑 주은이 트라이를 해서 자기 점수를 정확하게 체크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대학교에 낼 수 있는 스코어 자체가 이제는 정말 리밋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점수를 가지는 게 절대로 디스어드밴티지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옵셔널이라고 하지만 내는 점수에 대해서 안 받아줄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대학교는 아예 내지 말아라고 하는 학교도 있지만 대부분은 옵셔널로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 옵셔널의 의미는 많은 것들을 좀 미닝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케미스트리 정말 기초 체력을 쌓는 과정으로서도 중요하고 또 AP로 가기 전에 점프하기 전에 뭔가 이런 공부들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SAT 서브젝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그런 공신력 있는 온라인 과정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마스터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여름방학 수업도 준비하고 있고 또 여름방학 수업에 대해서는 또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SAT 케미스트리 스타일의 문제들 만들고 그걸로 채점하고 그렇게 아이들 충분히 준비시키고 있고요. 제가 만든 세트들, 또 제가 만든 파이널 자료들, 그리고 파이널 총정리 자료들입니다. 뭐 모든 걸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그냥 저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저도 시험을 이제 많이 봤었죠. 지금 여기 뭐 다 있진 않은데 그냥 800들을 꾸준히 받으면서 시험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건 제가 한 번도 오픈한 적은 없었는데요. 저는 뭐 제가 연습으로 보는 시험이지만 그냥 다 맞고 옵니다. 그런데 사실 일반적으로 4개 또는 3개 틀린 것까지 800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just in case 제가 한 개씩 일부러 계속 틀리면서 모든 러스코를 확인해서 점수의 컨버전 테이블을 만들려고 했어요. 왜냐면 칼리지 코드가 공개했던 컨버전 테이블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저거를 하고 있었는데 2019년 12월에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시험을 못 보고 그 전날 수업을 너무 많이 해서 아마 잤던 것 같습니다. 2020년 6월에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지금 2019년 11월까지 봤던 기록들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실제적으로 6개 틀린 것까지 800이었어요. 4개 틀린 것까지 800이라고 우리가 모두 알고 있었는데 6개 틀린 것까지 800이 나왔어요. 물론 매 달마다 relative scale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거의 비슷할 겁니다. 네, 그래서 6개 틀린 것까지 800이라면 더더군다나 트라이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죠. 85문제고요. 1시간이고 계산기 쓰지 못합니다. 6문제 틀린 거 800이라고 봤을 때 제가 평소에 아이들한테 솔직히 10개 틀려 750이라고 말을 하지만 한 12, 3개 어쩌면 더지만 한 12, 3개 정도까지 750이 컷라인으로 봅니다. 그럼 800점 맞는 학생은 상위 10%, 가장 upper 클래스에 있는 10%이 학생일 거고요. 750점 맞는 친구들은 28%이에요. 물론 800점에 가까울수록 좋은 건 당연하겠지만 above 750라면
전혀 마이너스는 아니라고 보이죠. 그래서 에스테틱 케미스트리를 준비하는 과정은 정말 AP 케미스트리로 나아가기 위한 너무 좋은 브리지 역할을 한다는 거. 그리고 에스테틱 케미스트리, 또 이 하이스쿨 레벨의 케미스트리를 마스터링 하는 거 정말 베이직 knowledge, 파운데이션을 solid하게 만드는 과정이고요. So where students are now, 얘네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클리어하게 확인할 수 있는 last chance라는 거. 특히 인터내셔널에 있는 친구들한테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추천하고 싶습니다. 실전반 유학생 기준이고요. 3월 달에 10번 토요일 빼고요. 수업을 하고 이제 시험 보는 시간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4월에 이어져서 토요일 그리고 시험 직전에 몇 번 수업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매일 시험을 위한 반이고요. 준 시험을 위해서는 이렇게 날짜마다 좀 날짜가 왔다 갔다 해서 그냥 학원 홈페이지에 있는 테이블을 가지고 왔는데 5월 15일에 완전히 충전이 우리 AP exam 다 끝난 친구들 대상으로 AP에 나오지 않는 부분 또는 에스테틱 케미스트리를 위해서 꼭 외워야 되는 부분 그런 거 개념 총정리를 4시간 동안 한 번에 마스터 하고요. 나머지는 다 문제풀이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방학을 일찍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6월달 시험 보기 전에 일주일 동안 하프데이나 어데이로 거의 캠프처럼 하루 종일 공부하는 저렇게 일주일 빡세게 하는 특강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조금 더 시야를 넓게 가지고 아이들이 당장의 시험 물론 당연히 중요하지만 정말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부분 인식하면서 아이들이 끊임없이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저도 잔소리 뿐만 아니라 따뜻한 encouragement 하면서 아이들이 또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켈더박이었습니다.